캐릭터의 교복을 입고 있네요. 와, 알겠습니다. 좀 그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캐릭터인데 그 앞에서도 뭐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뭐 글로벌 경기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네. 이 얘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좀 따분해합니다. 그렇죠. 채널이 돌아가기 아주 딱 좋은 이슈가 이거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그 GDP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안에 이제 기업 실적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그 미국하고 유럽 쪽 재정 그 악재 때문에 우리 네. 금융시장 최근에 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체크부터 해보죠. 네, 그 많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달 들어서 내내 이어졌습니다. 뭐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점차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미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떤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대외 악재에 영락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그 7일 거래일간 코스피가 한 14.85% 정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외 악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그 어떤 외국 자본의 개방도가 그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 크게 요동을 친 겁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좋아졌다. 네. 이 이야기는 뭐 항상 대외 악재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겁니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 체력이 뭐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 2011년이죠. 딱 3년 전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는데요. 그때 비교했을 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밝힌 대로 지난 2008년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단기 외채가 총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 2007년 48.1%였던 단기 외채 비중이 리먼 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말 51.9%까지 커졌다가 올 3월 말에는 38.4%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실탄으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도 2008년 9월 당시 2,396억 달러에서 지난달에는 3,110억 달러로 30%가량 늘었습니다. 또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그 2008년에는 91.1%였는데 또 올해 3월 말에는 49.1%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경제 여건이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경상수지보다는 외화 차입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단기 외채는 줄수록 네. 뭐 일단은 뭐 변동성에서 좀 좋은 거고 외환 보유액은 늘수록 좋은 건데 그 외환 보유액이 느는 과정도 뭐 경상수지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네. 요인보다는 좀 다른 요인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뭐 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뭐 펀더멘털 체력은 좋아졌다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8월 초에도 우리가 지켜봤지만 대외 변수가 좀 불거졌을 때 예.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 증시의 좀 출렁임이 더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위기의 근원지가 미국하고 유럽인데 네. 그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거래일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폭이 한국이 14.85%인데 반해서 일본이 8.19%, 홍콩이 11.76%, 중국이 4.86%로 우리나라 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하락률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9.66%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거래 대금이 비교적 많고 위기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현금을 빼나가기 쉬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하락폭이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지만 위기가 발생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정말 좋은 그런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일부터 그 10일까지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빼나간 돈이 한 5조 원 가까이 되고 또 9일부터 이틀간 유럽계 자금 2조 1,200억 원이 또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장 그 금융시장의 출렁임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보죠.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금융시장의 불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그렇죠. 것 때문인데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향후 2년 동안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고 어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약제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 침체까지 예고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들어 7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4%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20여일 동안 지속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그 채소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번 달 역시 물가가 4%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동결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향후 2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 원화 가치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 그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수출 시장마저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성장률보다는 좀 낮아질 테고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물론 이제 곧 꼭지를 찍는다 이런 전망도 네.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판단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초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 6월 말에 4.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에서 4%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아무래도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수출과 고용 모두 개선되고 있지만 대내에서 물가 불안이 이런 경제 성장에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번에 미국과 유럽발 악재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 상황이 또 해결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변수에도 우리가 정부가 또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구만장 기자실은 다음 주 유 반장님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